강원도 정선의 어느 고을, 매화나무 그늘이 드리운 아담한 기와집에 설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방님을 여인 그녀는 홀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풍만하게 흐르는 곡선미와 우윳빛으로 빛나는 피부결, 그리고 마음 깊은 곳까지 끌어당기는 듯한 아련한 눈빛은 누구라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만큼 숨이 멎을 듯한 요염함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을에 내노라 하는 사내들이 그녀의 고매한 자태에 마음을 빼앗겼으나 설아의 차분하고도 단아한 기품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불경스러운 언동을 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녀의 위엄을 만만히 보며 헛된 생각을 품는 자들도 없지는 않았지요. 그중 동네 거부의 아들인 김기동은 친구들 앞에서 호기를 부리길 좋아했는데 술이 몇 순배 돌자 설아 부인을 향한 흑심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높은 담을 두르고 고고한 척한들 사내의 진짜 맛을 알면 어찌 넘어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밤 저 매화나무 집에 고고한 학 한 마리를 길들이는 사내가 바로 나 김기동이 될 걸세. 헛에 가득한 그의 과장된 말에 친구들은 저마다 혀를 내둘렀으나 기동은 어깨를 으쓱하며 껄렁한 걸음으로 설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함만 감도는 설아 부인의 대문을 허둥지둥 열고 들어선 기동은 고운 한복을 입고 달빛 아래 차분히 책을 읽고 있는 설아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술기운에 잔뜩 들떠 제법 운치 있는 척 허리를 숙이더니 나름대로 꾸미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설아 부인, 이런 달밤에 고고하게 홀로 책만 읽으시니 혹 적적하지는 않으신지요? 이 기동이 부인의 밤을 따스하게 지켜드릴 벗이 되어 드리고 싶사옵니다. 하며 능글맞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요. 설아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더니 들고 있던 책을 소리 없이 탁 하고 덮으며 일갈했습니다. 어허, 양반집 자제께서 어찌 이리 경솔한 행동을 하신답니까? 홀로 사는 여인의 집에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시다니. 집안에 가득한 매와 향도 도련님의 객기를 온전히 감싸드릴 만큼 너그럽지 못하오니 부디 번잡한 기운 거두시고 썩 물러가시지요. 서리빨 같은 그녀의 호통과 칼날처럼 서늘한 눈빛에 기동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술기운이 싹 가시며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귀한 분 앞에서 무슨 무례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고 수치심에 얼굴을 들 새도 없이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문 밖에서 호기롭게 들이닥쳤던 기동이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뛰쳐나오자 그의 등 뒤를 지켜보던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어허, 저런, 감히 정선고을의 설아 부인에게 추태를 부리려 하다니. 거봐라, 매화향이 더럽혀질 리 없다고 하지 않았더냐? 허풍은 실로 명장이여. 도주는 귀신 같구나. 역시 김기동이야. 역시 설아 부인이시지? 고매하신 기상 앞에선 김도련님의 객기도 소용이 없구먼. 김기동은 친구들의 놀림 섞인 말을 뒤로 한 채 얼굴을 감싸쥐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의 친구들 사이에선 며칠 밤낮으로 설아 부인에게 망신을 당한 김기동의 이야기가 회자하며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새롭게 한정돼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현감은 본래 한양에서 제법 높은 벼슬을 지냈던 분으로 기계가 웅장하고 무예에도 능했지만 권세에 대한 욕망과 재물에 대한 탐욕 또한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양에서는 국가의 비축미를 사사로이 유용하고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치부한 사실이 발각되어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는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 현감은 조정 대신들의 거센 탄핵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 작은 정선고을의 현감으로 좌천되어 내려온 것이었지요. 부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무렵
그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소문이 있었으니 바로 매화나무 집 설아 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본디 남의 것을 탐하는데 거리낌 없던 그는 설아 부인을 취해보리라 마음을 먹었겠지요. 과부가 아무리 절개가 곧다 한들 일개 현감인 나를 거역할 수 있을까? 어디 한번 그 미색을 직접 확인해 보자. 현감은 이내 시중을 드는 관노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하게 있느냐? 부르셨습니까, 나리? 그래, 내 이 고을에 부임한 지도 한 달이 넘었으니 이제는 직접 고을 곳곳을 둘러보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사정도 많을 터이니 그들의 숨은 어려움까지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느니라. 채비를 차리거라. 사또나리, 고을 사정이라면 이방나리께서 잘 아시니 함께 순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감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삶보다 다른 흑심이 있었기에 이방보다는 관노인 돌쇠가 훨씬 다루기 쉬울 것으로 판단한 현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 뜻한 바가 있으니 너는 그저 나를 잘 보필하기나 해라. 그리하여 현감은 돌쇠를 대동하고 고을 순찰에 나섰습니다. 현감의 지시에 따라 마을 구석구석을 돌았으나 백성들의 민원이나 고충에는 영 집중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농부가 지난 장마로 밭이 유실되었다며 눈물로 호소해도 어느 주모가 억울한 사연을 늘어놓아도 현감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잘 알겠으니 추후 보고하라. 라는 말로 대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는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듣기에는 이 고을에 매화나무가 크게 들여진 집이 있다던데 과연 어느 방향이며 누가 사는 집이냐? 돌쇠는 현감의 노골적인 질문에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만 짐짓 모르는 척 답했습니다. 아, 현감나리. 그곳이라면 이 고을 어귀에 있는 설아 부인 댁일 것입니다. 몇 해 전 홀로 되신 후로는 바깥 출입도 잦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하냐? 마침 그쪽에 돌보아야 할 백성들의 고충이 많은 듯하니 그 길로 한번 들러보아야겠다. 고을을 살피는 것이 내 현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는가? 결국 현감의 발걸음은 설아 부인의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돌쇠가 대문을 두드려 설아 부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감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기다렸다는 듯 불쑥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리 불쑥 찾아뵈어 놀라셨지요. 소인이 이 고을 현감으로 부임하여 민정을 살피러 나왔지요. 혹여 홀로 지내시는 부인께 불편한 일은 없으신지, 혹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직접 살펴보고자 하니 이 몸의 방문이 너무 성가시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소이다. 현감은 입으로는 백성의 안위를 운운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설아 부인의 단아한 옷차림과 여인의 곡선을 끊임없이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고한 매화를 탐하는 벌처럼 쉽사리 눈을 떼지 못하며 엉뚱한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집안을 살핀다는 핑계로 마당과 뒤뜰까지 훑어보았고 급기야는 방 안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지요? 물으며 안채까지 들여보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설아 부인은 속으로 불쾌했지만 고을의 현감이 방문했기에 차마 대놓고 내치지는 못하고 예를 갖춰 대응하며 현감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현감은 이내 헛기침을 하며 설아에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부인, 이리도 고운 미색을 지닌 여인이 홀로 지내시니 밤낮으로 외롭지는 않으신지 염려스럽소이다. 게다가 굳은 비바람이라도 들이치는 날이면 일이 연약한 몸으로 어찌 견디실꼬? 이 현감이 부인의 곁을 든든히 지켜줄 듬직한 그림자가 되어 드린다면 부인의 근심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겠소. 그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설아의 마음을 탐하고 있었고 손은 슬쩍 그녀의 한복 소매 끝에 닿을 듯 말 듯 주저했습니다. 설아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차분하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감나리, 이 보잘것없는 소인까지 염려해 주시는 그 넓으신 마음 씀씀이에 감동할 따름이옵니다.
하오나 저는 그간 홀로 지내는 것에 익숙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냈사옵고 굳은 날씨에도 매화나무의 강인함처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날이 깨서 이처럼 미천한 여인을 보살피는데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보다는 고을의 다른 어려운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 현명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걱정은 거두어 주시고 마땅히 날이 깨서 돌아보셔야 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설아의 깔끔하고 단호한 거절에 현감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음에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오히려 그녀의 도도함이 그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리도 고고하고 품이 있는 여인은 생전 처음이로다. 나의 위세에도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키는 저 자태라니 평범한 여인들과는 다르군. 하지만 그 때문에 더 탐나는구나. 저 오만한 기품을 꺾어 기어이 내 품에 안아보고야 말겠다. 현감은 속으로 비장한 다짐을 하며 억지로 흐트러진 미소를 지은 채 설아의 집을 나섰습니다. 비록 지금은 물러서지만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그녀를 손에 넣으리라는 끈질긴 욕망이 그의 눈빛 속에서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설아 부인의 매료에 푹 빠진 현감은 고을 백성들의 정사를 살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설아 부인을 품을 수 있을지 고심하던 끝에 그녀를 관하로 끌어들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이번에도 관노 돌쇠를 불렀답니다. 여봐라, 돌쇠 있느냐? 그래, 최근 조정에서 내려온 교지를 보니 오랫동안 정절을 지켜온 여인들에게 표창을 내리라 이르더구나. 내가 매화나무 집 설아 부인에게 이 뜻을 전하거라. 이방 어르신이나 호방 어르신이 계시는데 제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너만 가도 족하다. 그 여인이 젊은 나이에 제가 하지 않고 정절을 지켜온 것이 가상하여 마을 입구에 연료문을 세워줄까 하는데 관하로 와서 이 일을 의논하자고 전하거라. 관노 돌쇠는 매화나무가 있는 설아 부인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님, 현감나리께서 마님을 관하로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날 찾는다고 하느냐? 마님께서 오랫동안 정절을 지키며 사셨기에 그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마을 입구에 연료문을 세우는 일을 의논하고자 하신답니다. 연료문이라니 내 마땅한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무슨 상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연료문은 상을 당하고 수절한 치 최소 10수년은 넘어야 받는 것이 아니더냐? 나같이 젊은 과부에게 어찌 그런 영광스러운 문을 세울 수 있겠느냐? 돌쇠는 설아 부인의 당혹스러운 기색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감나리께 전하거라. 젊은 나이에 연료문을 받는 것은 과한 일이라 사양한다고 다시는 이런 연유로 날 찾지 말라 이르고 설아 부인이 차갑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돌쇠가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마님, 잠시만요. 또 무슨 일이더냐? 혹시 혼자 지내시며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지요? 제가 미천한 몸이지만 도울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집 울타리도 낡아 보이고 마당의 땔감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해서요. 설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허,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는구나. 내 집안 살림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걱정은 마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사로운 것에 관심 두지 말 거라. 설아 부인은 화가 난 듯 쌀쌀맞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여인의 차가운 말투 속에서 왠지 모를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지요. 돌쇠는 다시 현감에게 돌아가 전했습니다. 나리, 부인께서 아직 젊은 나이라 연료문을 받기에는 이르다며 정중히 사양하겠다 하셨습니다. 무어라? 감히 나의 호의를 거절해? 더구나 그 이유가 젊다는 것이란 말이냐? 현감은 자신의 계략이 들통난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아 자존심이 몹시 상했지요. 한편 관노 돌쇠는 먼 발치에서만 봐왔던 설아 부인을 현감의 심부름으로 가까이에서 보게 되자 설아 부인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더욱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가슴 속에는 설아 부인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밤마다 여인의 도톰한 입술과 날씬한 허리춤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상사병에 걸린 것이었지요. 돌쇠는 설아 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만의 조심스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 한 짐을 지고 설아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돌쇠야, 무슨 일이냐? 게다가 그 무거운 나무는 웬 것이냐? 지난번 순찰하다 보니 땔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참으로 고맙구나. 마침 겨울 땔감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일이 큰 도움이 되는구나. 고생했으니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아닙니다. 한겨울을 나시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할 테니 제가 틈틈이 더 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 돌쇠는 땔감을 가져다 주며 설아 부인과 친분을 쌓게 되자 설아 부인의 집을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설아 부인 집에 문이 고장나 삐걱거리는 것은 경첩을 구해다가 고쳐주기도 하고 밤이 되면 맹수나 불량배들이 침입할까 염려되어 빗장도 든든히 달아주었지요. 밤늦게 주정뱅이들이 여인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릴 때면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쫓아내기도 했답니다. 땔감 10짐을 모두 채워주고 돌아 나오려는 돌쇠를 설아 부인이 불러 세웠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니 무언가 사례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여기 얼마 안 되지만 받거라. 아닙니다. 마님. 마님께서 따뜻한 겨울을 나시면 그것으로 제게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돌쇠는 설아 부인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집을 보살펴주는 돌쇠에 대한 마음을 고맙게 여기며 설아 부인은 돌쇠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이른 아침부터 설아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님,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궁이와 굴뚝을 살펴보니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허물어진 곳이 많습니다. 수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돌쇠는 아궁이에 떨어진 부분을 돌로 다시 쌓고 황토를 개어 꼼꼼히 발랐습니다. 굴뚝에 갈라진 틈도 말끔히 메우고 연기가 잘 빠지도록 손봐주었지요. 이 일을 마친 돌쇠는 이어서 뒤뜰로가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뚝에는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두꺼운 통나무가 쩍쩍 소리를 내며 가르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든든했지요. 설아 부인은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땀방울과 듬직하게 장작을 패는 돌쇠의 모습에서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사내다운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장작을 한 번에 가르는 그의 힘찬 모습은 설아 부인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이었지요. 돌쇠는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그의 진심과 듬직한 사내다움이 깊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술에 취해 설아 부인의 집에 찾아와 마루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돌쇠야, 어찌 이리 술을 많이 마신 게냐? 마님,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해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님, 저는 왜 하필 이토록 천한 노비로 태어났을까요? 사랑하는 분을 가슴에 품고도 이 신분 때문에 사모한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이 서러움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가 양반가에서 태어났더라면 떳떳이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돌쇠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흐느낌에 설아 부인의 마음도 아파졌어요. 밤낮으로 자신을 위해 헌신하던 그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 깊이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던 설아 부인은 돌쇠의 두 손을 꼭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난 것이 너의 잘못은 아니니라. 신분이란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 진정한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법이니라. 설아의 따스한 위로에 돌쇠는 그만 그녀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설아는 순간 놀랐지만
그의 순수하고도 애틋한 마음에 깊이 동정하여 가만히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요한 달빛 아래 설아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매화 향기는 돌쇠의 심장을 걷잡을 수 없이 뛰게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돌쇠의 등을 토닥여주던 설아는 짐짓 놀라며 조용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잠이 든 것이냐? 이곳에서 이대로 잠들면 어쩌느냐? 하지만 취기에 깊이 잠든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설아는 돌쇠를 조심스레 방으로 끌어옮기고 이불을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고 그의 아랫도리가 불쑥 솟아오른 것을 발견한 설아는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리 술에 취하였음에도 젊은 사내의 마음은 이토록 격정적으로 솟아나는구나. 설아의 뺨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묘한 애틋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평생을 절제와 인내로 살아온 그녀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동이 일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설아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돌쇠에게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허리끈에 살며시 손을 뻗어 조심스레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아랫도리를 슬쩍 들춰보니 태산처럼 솟은 것이 설아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던 것이었지요. 오랜만에 보는 남정네 아랫도리에 설아는 눈을 떼지 못하였답니다.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며 방망이질 치는지 서방님을 여윈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여인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지요. 설아는 슬며시 치마를 걷어올리고 고쟁이를 내리고는 돌쇠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촉촉한 살이 맞닿는 그 순간 잊었던 갈증이 해갈되는 듯한 짜릿함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깨어나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황홀경에 젖어들었지요. 돌쇠의 강인한 존재감이 온몸으로 전해지자 설아는 깊은 숨을 토해내며 이 꿈결 같은 밤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는 신음과 함께 설아 부인의 허리는 거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아찔하게 흔들거리고 있었답니다. 깊은 탄식과 함께 멈출 수 없는 황홀감으로 더욱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던 것이었지요. 한동안 뜨거운 감정에 휩싸여 줄줄 흐르는 뜨거운 물이 돌쇠의 다리 사이로 흐르게 한 설아 부인은 마치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돼지처럼 오랜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의 마음과 몸은 돌쇠의 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돌쇠는 화들짝 놀라며 설아 부인에게 사죄를 하였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술이 너무 취해 그만 인사불성이 되었나 봅니다. 괜찮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몸이 상할라. 여기 북엇국을 끓였으니 시원하게 먹고 가거라. 돌쇠는 설아 부인이 건넨 북어국을 황급히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마님 감사합니다. 돌쇠는 그렇게 서둘러 나왔지만 어제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취한 척 설아 부인의 마음을 떠보러 들어갔던 것이었는데 횡재도 그런 횡재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설아마님에게서 그런 황홀경을 맛볼 줄이야 하마터면 자는 척하는 것을 들킬 뻔하였지요. 설아마님의 허리 돌리기 기술이 어찌나 좋던지 하마터면 으윽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것을 발사할 뻔하였습니다. 역시 설아마님도 여인은 여인이구나. 하는 마음을 알게 된 돌쇠는 세상을 모두 가진 것 같은 마음과 하늘을 날 듯한 발걸음으로 관가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양반도 이루지 못한 일을 자신이 이뤄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던 것이었지요. 한편 오랜만에 느껴본 사내의 온기에 설아 부인은 밤이 되면 돌쇠의 채취와 그 뜨거운 순간이 그리워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찾아왔던 그날 이후로 돌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설아 부인은 저녁 때가 되면 매화나무 아래서 돌쇠가 돌아오는 길목으로 목을 길게 빼고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그녀의 기다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스산한 밤바람이 매화 향을 실어 나를 때마다 설아는 혹 돌쇠가 그 향을 따라 다시 찾아올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를 했습니다. 담장 너머 그림자 하나라도 비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이내 차분히 가라앉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지요. 자신이 먼저 무언가를 할 수는 없는 고고한 신분이었기에 그저 오매불망 돌쇠가 다시금 이 대문을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설아 부인이 애틋한 마음으로 돌쇠를 기다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서는 것이 보였어요. 설아는 반사적으로 길게 목을 빼어 그 그림자의 주인을 확인했습니다. 망설이듯 대문 앞에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돌쇠였습니다. 돌쇠야? 설아의 목소리에는 그간의 애틋한 기다림과 반가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요. 돌쇠는 자신을 알아보고 환하게 반기는 설아 부인의 모습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그간 평안하셨사옵니까? 소인이 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설아는 금방이라도 다름질쳐 돌쇠에게 다가가고 싶었으나 여인의 몸으로 차마 그럴 수 없어 애써 침착한 척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 그간 별일 없이 지냈느냐? 왜 이리 뜸했느냐, 너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보이질 않아 내내 마음이 쓰였거늘? 설아의 얼굴에는 걱정과 원망,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그런 설아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별일은 없었사옵니다, 마님. 그저 관가의 일이 바빠 이곳저곳 돌아다니느라 마님께 인사 올릴 틈이 없었을 뿐이옵니다. 돌쇠의 시선은 설아의 붉어진 뺨을 슬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이 제법 쌀쌀한데 너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내가 오늘 저녁을 차려놓은 것이 있으니 찬 것이라도 좀 들고 가겠느냐? 돌쇠는 설아의 뜻밖의 제안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마님. 그럴 순 없사옵니다. 그저 마님 얼굴 뵙는 것으로도 소인은 만족하옵니다. 아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아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이리 찾아주었으니 내 작은 성이라도 표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밤 공기가 차가우니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가거라. 설아는 돌쇠의 사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주안상이었지만 정갈한 음식과 함께 귀한 술이 한 병 놓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이 술은 남편이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매화주란다. 귀한 술이니 한 잔 받거라. 설아 부인은 돌쇠에게 먼저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그간의 고생이 많았을 터 이리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며 고단함을 잊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약한 떨림과 함께 짙은 여인의 향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설아 부인이 건넨 술잔을 받아들며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가 어둠이 내린 매화나무 집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무르익을수록 설아 부인의 얼굴엔 붉은 빛이 은은히 번졌고 그 아름다움마저 술기운에 젖어 결국은 살포시 몸을 의탁한 채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술상을 앞에 두고 깊은 잠에 빠진 설아 부인의 모습은 한없이 여리고 아름다웠습니다. 가느다란 저고리기 사이로 어렴풋이 드러난 하얗고 보드라운 두 무덤의 속살이 등불 아래 희미하게 빛났고 그 안에서 가늘게 들썩이는 숨결은 돌쇠의 마음을 한없이 흔들었습니다. 돌쇠의 눈길은 그만 그곳에 붙박인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치 흐트러짐 없던 평소의 고고한 자태와는 달리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은 설아 부인의 숨겨진 여인으로서의 매력을 더욱 강렬하게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고 방 안의 공기마저 후끈 달아오르는 듯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리 곱고 아련한 분이 내 앞에 이리 무방비하게 잠들어 계시다니.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뜨거운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그때 돌쇠는 저도 모르게 손을 자신의 아랫도리에 가져다 대었고 꿈틀거리는 생명의 기운이 제 안에서 불쑥 고개를 들었음을 감지했습니다. 태산처럼 솟아오른 뜨거운 존재감은 마치 그날 밤의 황홀경이 되살아나는 듯 돌쇠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한번 맛본 달콤한 꿈이 이리도 선명하게 되살아나 그의 속에서는 뜨겁고 은밀한 욕망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지요. 설아 부인의 저고리기 사이로 보이는 속살과 무방비한 잠든 모습이 돌쇠의 모든 신경을 자극하며 돌쇠는 설아 부인의 치마를 올리고 말았던 것이었답니다. 술에 취한 척 쓰러진 설아 부인은 돌쇠의 손놀림에 몸을 맡기며 그날 밤 느꼈던 돌쇠의 뜨겁고 강한 느낌을 또 한 번 느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돌쇠의 묵직한 것이 설아 부인의 깊숙한 곳을 거침없이 침범하여 오르락 내리락 미끄러지니 설아 부인은 황홀경으로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뜨거운 밤을 보낸 설아 부인과 돌쇠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이로 서로의 가슴 속에 일렁이는 사랑을 감추기 힘들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 설아 부인의 집에는 다시금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돌쇠에 대한 알 수 없는 애틋함과 그날 밤의 황홀했던 기억이 매와 향기처럼 아련하게 남아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한편 이 고울 현감은 여전히 설아 부인의 존재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설아 부인의 도도한 자태를 떠올리던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하기 위해 자신의 수화를 매화나무집 근처에 심어두었었지요. 어느 날 새벽녘 현감의 수화로부터 뜻밖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돌쇠가 설아 부인의 집에서 밤새 머물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현감은 그 순간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일개 노비 따위가 고고한 여인의 마음을 더럽혀 백방으로 애쓴 나를 거절하더니 이 천한 놈과 야합했단 말인가? 현감은 이성을 잃고 곧바로 돌쇠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끌려온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현감 앞에 무릎 꿇려졌고 현감은 서슬 퍼런 목소리로 그를 추궁했습니다. 내 이놈 돌쇠, 내가 감히 반상의 법도를 어기고 매화나무 집 설아 부인에게 불경스러운 짓을 저질렀다는데 사실이렸다. 돌쇠는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결단코 그런 짓은 저지르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현감의 귀에는 돌쇠의 결백한 항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질투의 눈이 먼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형방에게 매질을 명했습니다. 내 놈이 설아 부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거늘 천한 피가 어찌 귀한 여인을 탐할 수 있단 말인가? 본때를 보여주어라. 매질이 시작되자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쇠의 등에는 시뻘건 피가 낭자했습니다. 돌쇠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억울합니다. 소인은 결단코 죄를 짓지 않았사옵니다. 그의 절규는 동원에 올려 퍼졌고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절한 고통으로 일그러졌으나 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자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아 부인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의 침묵은 오히려 현감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감히 이 지경이 되고도 입을 다물고 있겠다. 좋다. 내가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고고한 설아 부인을 직접 불러 진실을 파헤쳐 주마. 곧이어 현감의 명을 받은 포졸들이 매화나무 집으로 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고한 설아 부인이 난생 처음 겪는 수치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소한 한복 차림의 설아는 차가운 관아의 마당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돌쇠는 차마 그녀를 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는 이 잔인한 순간은 두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끌려온 설아 부인마저 차가운 관아 마당에 무릎 꿇고 현감의 노골적인 시선과 멸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내 그녀에게도 모진 매질과 함께 돌쇠와의 관계를 실토하라는 잔인한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휩쓸었으나 설아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 한 번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토하는 순간 미천한 노비인 돌쇠는 반상의 법도를 어긴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차라리 자신만 고통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끈질긴 고문에도 두 사람에게서 아무런 자백을 받아내지 못한 현감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현감인 나를 기만하려 드는가? 좋다. 감옥에 쳐넣어 밤낮으로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기어이 진실을 토해낼 때까지 너희를 놓지 않으리라. 현감은 이를 갈며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돌쇠는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진 설아 부인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같이 미천한 놈 때문에 마님께서 이리 모진 고초를 겪으시다니.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돌쇠의 처절한 자책에 설아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도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통스러운 몸으로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돌쇠야. 이것이 어찌 너의 탓이겠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 겨우 들릴 듯 말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인연이라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결국은 서로를 지켜내는 법. 우리는 그저 함께 이 시간을 견뎌낼 뿐이다. 돌쇠는 설아의 가녀린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더 나은 신분이었더라면 마님을 이리 추하고 차가운 곳에 머물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소인의 미천함이 마님을 다치게 했습니다. 설아는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글썽이는 돌쇠의 얼굴을 아련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에게만 의지한 채 절망적인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 더욱 단단히 얽혀 있었습니다. 현감의 사악한 미소가 가득했던 그때 동원뜰에 울려 퍼지는 사출두요! 라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관아가 일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마패를 높이 든 암행어사가 위풍당당하게 현감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출두요! 이 고을 현감은 한양에서 백성의 고열을 짜내 치부하고 파렴치한 행실로 좌천된 이후에도 이 작은 고을에서조차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는 제보를 받았느니라. 이에 현감은 즉시 나와 무릎을 꿇어라. 현감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모든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암행어사 설지는 현감을 엄벌에 처하고 포졸들을 시켜 감옥 문을 열게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돌쇠와 겨우 의식을 지탱하고 있는 설아 부인을 본 암행어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아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설아는 가물거리는 눈을 뜨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겨우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이는 다름 아닌 오라버니 암행어사 설진이었습니다. 오라버니. 그녀는 그렇게 나지막이 부르고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암행어사 설진은 동생의 처참한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현감을 더욱 혹독하게 다스렸습니다. 이후 설진은 설아와 돌쇠의 사정을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현감의 터무니없는 질투와 악행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진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눈빛 속에 스며 있는 애틋한 진심 또한 읽어냈습니다. 돌쇠야, 너는 신분을 뛰어넘어 내 누이의 마음을 얻은 진정한 사내로다. 허나 너의 천한 신분으로는 누이와 평생을 함께할 수 없을 터. 이에 나 암행어사 설지는 내게 면천을 명하노라. 이제 너는 평민으로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암행어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돌쇠는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엎드렸습니다. 설아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꾸미냥 돌쇠와 오라버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었던 돌쇠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그토록 높은 신분의 벽과 현감의 방해 속에서 결코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사랑은 오라버니의 너른 마음과 정의로운 판단으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만든 신분의 벽과 권력자의 방해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정의로운 인연을 만나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는 겉모습이나 지위보다 진심과 순수한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교훈을 전해주지요. 우리 또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진정한 가치를 믿고 나아간다면 설아 부인과 돌쇠처럼 밝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